네, 안녕하십니까. 철강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익수 연구원입니다. 철강 산업이 장기화되는 불황 앞에 관세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철강 수급과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주요 업체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신용도 관점에서 모니터링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적과 수급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요 철강사 합산 실적을 보시면 2022년을 기점으로 수익성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판매 단가 하락으로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된 가운데 고정비 부담, 전력비와 노무비 상승, 일회성 요인 등도 수익성을 제약했습니다. 매출 감소와 함께 이익 창출 규모도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철강사들은 실적 부진에도 운전자산 회수, 투자 시기 조정, 비영업자산 매각 등을 통해 순차입금 증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 배수가 상승 추세에 있으나 절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탄소 공정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한 업계 투자 부담이 확대되면서 이익 회복이 동반되지 못할 경우 재무적 가변성이 확대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의 배경인 수급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을 보시면 2022년부터 중국 중심으로 세계 철강 소비가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철강협회는 매년 4월과 10월에 단기 수요 전망치를 업데이트하는데 작년 10월에 2025년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는 미국 관세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업데이트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관세가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에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철강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철강 감산폭은 제한되면서 수급 부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4년 연간 1.1억 톤에 달하는 철강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 8월 누적으로 7,750만 톤을 수출하여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철강 산업 생산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단기간에 유의미한 공급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인도, 동남아 등 신흥국에서 증설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자금률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네, 국내 상황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2024년 철강 내수가 4,800만 톤에 못 미쳐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속된 건설 경기 침체와 수출 산업들의 미국 관세 위험 노출 등 전방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도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을 중심으로 저가 철강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그 부담이 더욱 큽니다. 최근 국내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후판 열연 등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국내 철강 산업은 내수, 수입, 수출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철강 시장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관세 영향입니다.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한 7개월 남짓이 경과했는데요. 그동안 규제 강도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6월부터 철강 관세가 50%로 크게 인상된 데다 부과 대상이 가전제품, 전력기기, 자동차 부품 등 다운스트림 제품들로 재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 실적도 7월부터 뚜렷한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미국 관세 위험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간 업종의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간은 전체 출하량 대비 미국 수출 비중이 24%로 다른 강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더구나 수출 품목이 대부분 고부가 제품인 에너지용 강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강종들은 미국 직수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소재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크고
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제3국을 거쳐 완성품 형태로 수출되는 간접적인 부가가치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가 절차를 통해 철강 파생 제품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관세 위험에 노출된 전방 산업들은 원료 조달을 포함한 공급 사슬 전반에 대한 비용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철강사들에게 단기적으로 가격 인하 압력으로 중장기적으로 현지화 투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편 무역 상대국들의 구제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인도 등에 이어 최근 멕시코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철강을 포함한 품목들의 최대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을 대체할 수요처를 확보하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현안으로 중국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철강 수요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세계 공급 과잉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 육성과 내수 안정화라는 중장기 성장 모델도 미국의 강경한 견제에 가로막혀 현재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상당 기간 중국 철강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근 시장은 회복이 실마리로써 중국 철강 산업의 공급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2025년 들어 중국 정부가 철강 업종 생산 관리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내비치고 있습니다. 3월 양해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철강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월부터 중국의 누적 조강 생산량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7월에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무질서한 경쟁과 철강을 포함한 중전 산업의 과잉 생산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또 8월에는 공업정보화부가 생산 능력 관리 강화와 노후 설비 폐쇄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26년 중국 철강 산업 성장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5년마다 이제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26년은 15차 5개년 기획 기간의 첫 해로서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시행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13차 5개년 기획 기간의 첫 해인 2016년에도 철강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또 실행함으로써 3년 만에 1.5억 톤이 넘는 설비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부진한 경제 상황과 약화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은 구조조정 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규모 비용 유발과 고용 저하, 산업 위축 등이 중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더라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역내 수급 개선에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인수합병을 거친 중국 철강사들이 대형화, 고도화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룬다면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업 축소와 해외 확장의 투트랙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철강업은 과거 침체기를 겪으면서 수차례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의 높은 상위 집중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열연 시장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양분하고 있고 냉연 시장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 CM, KG스틸 이렇게 네 개사가 80% 수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철근과 현강 시장도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소수 전기료 제강사가 70에서 80%를 점유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우수한 상위 집중도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설비 합리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산업은 다시 한번 구조조정 흐름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내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동시에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 전환 요구 등으로 세계 철강 시장의 지형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과거 2016년에도 국내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철강 산업의 자율적인 구조 조정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 직후인 2017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2024년 대다수 강종에서 초과 설비율이 다시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설 투자의 영향보다는 내수나 수출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초과 설비 압력이 다시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봉용강유와 강간유가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체질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최근 주요 철강사들은 해외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 건설 투자를 진행 중이고, 포스코도 인도와 미국 상공정 건설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세아제강 지주는 영국 티스사이드에 대규모 모노파일 공장을 최근 완공하였고, 세아베스틸 지주는 미국의 특수화금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사업이 처한 현 여건을 고려할 때 해외 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당 기간 철강 업체들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병행 중인 자구안과 국내 사업 구조 조정을 기반으로 신속히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체질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앞서 본 현안들을 바탕으로 강종별 업체별 위험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에 앞서 분석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별 산업위원 산정 시에는 미국 노출도, 중국 노출도, 초과 설비율 이 세 가지를 위험 요소로 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요소에 1에서 5 척도로 점수를 부여한 후 강종별 수출, 수입, 내수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결과값을 도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업체별 사업위원 산정 시에는 앞서 구한 강종별 산업위험을 업체가 보유한 강종 구성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또 함께 비교할 재무위험의 척도로 순차입금 에비타 배수를 활용하였고, 비교 시점은 2017년으로 하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강종별 위험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강간, 선제, 봉강, 철근 순서로 상대적인 산업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2017년과 비교해서는 철근, 관관, 표면 처리 강판 순서로 위험 상승폭이 컸습니다. 강간은 내수에서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시장 침투, 또 수출에서도 미국 관세 위험에 크게 노출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철근은 수요가 국내 주택 시장에 집중된 구조인 가운데 최근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관광과 철근 모두 최근 몇 년간 호실적에 힘입어 재무 구조가 개선된 점이 산업 위험을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위험 증가폭이 가파르고 중단기간 수요 개선 여력이 높지 않은 만큼 비축된 재무 여력 하에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선제와 본강은 중국산 시장 잠식으로 인해 산업 위험이 상승한 가운데 재무 위험 증가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별 자구안 등을 통한 자율적인 재무 개선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수익 규제 등의 산업 보호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당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주요 업체별 위험도 분석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대 일관 제철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상대적으로 사업 위험이 낮게 나왔습니다. 다양한 강종 구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고, 또 국내 독과점 구조인 열연이나 고부가 산업에 집중된 냉연 비중이 높은 점이 사업 위험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아제강은 대내 위험에 크게 노출된 관간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2017년 대비 사업 위험이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이 향상된 점이 단기 사업 위험을 보완하고 있지만, 향후 영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대응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 특수강은 사업 위험이 다소 증가된 상황에서 재무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 정산 지급이, 세아창원 특수강은 미국 특수학금 잔여 투자가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은 향후 자체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재무 부담을 적절히 통제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철강 업체별 신용도상 중점 모니터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은 발표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철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상위 업체들은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익을 잘 내고 재무 구조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상황으로 봐도 될지 질문인데요.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다양한 강종 생산이 가능한 점이나 또 전 공정의 내재화에 따른 원가 경쟁력, 자동차 강판 등 고부가 제품에 대한 판매 역량과 같이 일관 제철사로서 갖는 업황 대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부정적 업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을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 여력도 우수한 편이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용도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관세 인상이 하반기부터 주요 철강사들 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이 수익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향후 미국 관세로 인한 자동차 업체의 사업 전략이나 실적 변화에 따라 양사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에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큰 데다 그동안 판재 사업의 실적을 보완해 주던 그 봉영강 사업에서 실적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향후 실적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양사는 당분간 이익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탄소 기술이나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자금 소요가 예상됩니다. 포스코는 인도 상공정 건설에 자체 지분 투자로만 15억에서 20억 달러로 예상되고, 현대차 그룹 미국 전기로 제철소에 대한 지분 참여도 뭐 아직 조건 미정이긴 하나 20% 가정하에 한 6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미국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 자체 지분 투자로만 수천억 원 이상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해외 투자의 준공 시점을 고려하면 투자 기간이 다소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뭐 이 외에도 경상적인 카펙스 규모나 저탄소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투자까지 고려하면 자금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익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해외 투자나 기술 개발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 재무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하고 유동성을 충당하면서 재무 부담을 적절히 통제해 나가는 것이 신용도 관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해외 투자나 기술 개발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나 미국 시장은 현재 지금 해외 철강사 간 현지화 투자 경쟁이 활발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 성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적식성을 놓칠 경우 경쟁 우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는 현대제철에게 그룹 내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계열 물량을 확보하고 들어간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최근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를 통해 선제적으로 미국 내 고부가 제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투자의 적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